네, 풍수라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9월, 가을의 문턱에서 입추와 추분 사이, 또 이 입추와 처서, 백로와 추분 등 절기를 통해서 보는 생활의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지역 번호 02-797-8100번으로 바로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좋은 강의 들려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 예측학 박사,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약간 뭔가 생소해요. 그렇죠. 가을의 24절기라든가 가을이라든가 입추, 지금 양력으로 8월 23일을 우리는 처서라고 부릅니다. 네네. 모기가 잎 비틀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다 조금 지나면 백로가 있고 뭐 추분이 있니, 또 얼마 전에 입추가 지난 얘기를 네네. 합니다. 입추가 지나면 가을이 온다는 얘기도 하고, 과연 이런 것들은 24절기라고 하는데 오늘 그 24절기를 좀 알아보고 그것의 의미가 뭔지,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또 이어서 생활의 지혜까지 나온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하고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해 주시죠. 진행해보자. 네. 가죠. 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오행운세, 각 분야 오행운세,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죠? 그 활용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지긴 하는 거지만, 지금 계절적으로 볼 때 지금 8월 23일, 2014년은 8월 23일입니다. 근데 해마다 약간 날짜가 바뀌긴 해도 그 23일에서 24일, 25일, 요도 보통 23, 4일 정도에서 그 처서가 옵니다. 그리고 처서가 의미하는 것, 그것은 뭐냐? 바로 모기도 잎 비틀어진다라고 얘기할 것이 뭐냐? 모기는 여름 내내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 피를 뽑습니다. 네네. 뽑아먹고 가다가 처서를 딱 맞이하면은 잎 비틀어진다는 게 뭐냐? 더 이상 능력 발휘를 못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벌초를 한다거나 뭘 이런 풀 같은 경우도 처서가 지나면은 더 이상 자라지를 사실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렇게 벌초를 해버리면은 또 하나마나 바로 자라지만 그 처서 지나고서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만물은 봄에부터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여름에 자라고 이런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은 성장을 멈추고 이제 결실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네. 바로 그런 거에 대한 마디가 처서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마디 모든 것들이 잘 보면은 입추라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바로 추분 사이에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과연 입추와 추분이 의미하는 게 뭘까? 자, 우리가 보면 우선 24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여기 보면 24절기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12달과 24기라고도 합니다. 24기인데 24초기, 중기 이렇게 나누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우스라는 12띠를 의미하는 건데,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12띠라는 것은 그 1년 중에 동짓달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네네. 동짓달은 해가 가장 긴 달. 그렇죠. 이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항상 자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운이, 왜 동지가 자월이냐? 자축인묘 진사오미 중에서 시작하는 게 뭐죠? 자요. 자죠. 예. 바로 이 자 시작인 겁니다.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해가 시작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해가 시작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1년 중에 가장 해가 짧은 시기가 언제죠? 동지. 네. 네, 그리고 그때부터 해가 짧다 보니까 하지를 지나서, 하지는 가장 길고 동지는 짧다 보니까 하지를 지나서부터 점점 줄어들던 태양이 동지에 다시 새롭게 부활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동지부터 새해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를 의미합니다. 항상 배치하는.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 우라는 거 뭡니까? 우리가 자오선 정오를 의미합니다. 자정을 의미합니다 할 때 자오입니다. 하지는 1년 중에 해가 가장 길은 것. 그래서 올해가 갑오년의 5와 하지의 5월, 낮 12시 5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가장 해가 긴 시간이 5시가 되는 거고, 아하.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긴 하지가 들어있는 달이 바로 5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와 오가 동시에 두 가지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둘 다 이것을 우리가 이쪽으로 잠깐 좀 봅시다. 본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끝에 다다랐다는 것을 한문으로 지자라고 표현하지. 다다랐다. 네. 어디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겨울의 끝에 다다랐다. 이것을 동지. 그 다음에 여름의 끝에 다다랐다. 하지요. 하지. 그럼 동지가 언제냐? 대략 12월
22일 전후입니다. 21일과 2일 사이입니다, 보통. 하지는 양력으로 6월 21일과 22일 사이입니다. 음력은 자꾸 바뀝니다, 음력은. 네네. 바뀌지만, 우리 혹시 참 음력 중에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윤달을 집어넣죠. 네. 윤달이 뭡니까? 윤달은 뭐냐면은, 음력의 음력이 한 달이 정확히, 음력 한 달은 뭐죠?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 양력 1년은 뭐죠,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거 며칠이 걸리죠? 대략? 365일이요. 365일. 이게 1년입니다, 1년. 네. 그런데, 우리가 한 달 한 달을 나눌 때 달이 보통 달을 월자로 쓰다 보니까 이 한 달 한 달 따지는 것은 그럼 월이니까 이거는 음력일까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365일을 12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달이 1년에 12번을 돌다 보니까 네. 어떻게 주위를 돌다 보니까 이걸 한 달하고 달의 주기하고 맞추는 건데 순전히 달의 주기만 맞춘 것이 음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12개로 나눈 것은 양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지구의 공전은 365일, 지구의 자전은 하루죠. 네. 그럼 달의 공전과 자전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정확히 맞히신 분에게는 푸짐한 경품이 준비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뭡니까? 달은 공전과 자전이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치면은 달이 한 30일일까요? 30일이라고 얘기하지만 29.5일이라고도 하고 27.5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 무슨 얘기냐?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실제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정확히 도는 시기는 27.5일입니다. 네네. 이게 한 달이다, 정확히는. 그런데, 달이 지구 주위를 돌 때, 이걸 현재 태양과 지구를 의미하는데, 이걸 그냥 이걸 지구라고 치고 달이라고 칠 때, 이 달이 한 바퀴 돌 동안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성월이라고 해서 저 멀리 있는 행성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27.5일인데, 여기 상망월이라 해서 달이 보름달이 됐다 다시 보름달이 될 때까지 시기. 우리가 눈으로 느끼는 한 달은 29.5일입니다. 왜 2일이 더 가는 것은 이게 한 바퀴 돌 동안 지구 축도 움직이다 보니까 이틀이 더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29.5일은 현실에서 보이는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따집니다,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29.5일이다 보니까 10달이면 295일. 그렇죠? 네. 그럼 대략 5일이 차이가 생깁니다. 330일에서. 12달이면은 며칠이죠? 이틀이 12달이니까 하루가 더 생기죠. 네네. 그러니까 6일. 즉 1년에 대략 12달을 돌 때 대략 한 6일 정도나 6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예, 6일이 아니지 참. 잠깐만요. 예. 6일이에요. 6일이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360일을 기준할 때 6일이 적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354일인 거예요, 대략. 달이 12번 도는 게 354일이고 1년은 365일이고 며칠 차이가 생깁니까? 11일이 차이가 생기네요. 11일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태양력은 큰 것이 양력을 의미하는 거고 태음력은 작은 것이 음력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큰 것이 조그맣게 해서 음력 되는 거 아니라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 음력을 가지고 음력은 1월, 2월, 3월 이렇게 그 달의 공전만 따지는데 이 달의 공전이 그 공전 말고 달이 공전을 한 바퀴 돌았냐, 두 바퀴, 세 바퀴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즉 1월, 2월, 3월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농사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음력을 태양력이라고 쓰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이 354일과 360일이 11일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네. 1년이 지나면 11일, 3년이 지나면 대략 한 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집어넣습니다. 어디에? 계절에 맞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네. 이렇게 이렇게 밀려가다 보면은 1월달이 막 한 5월에 생기고 여름에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집어넣는데 음력에다가 윤달을 집어넣는 겁니다. 네. 보통은 이 윤달이 되면 윤달 수위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귀신을 속인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말입니다. 귀신은 못 속이고 사람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막 우리는 뭐를 큰일 하거나 이런 일 하면 무슨 일 없다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잠깐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동짓달에 동짓달. 네. 우리 속담 중에서
빚을 저기 뭐 하면 동지딸의 빚 갚을게, 애동지, 윤동지의 빚 갚을게 하서 들어봤습니까? 지금 빚쟁이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기 싫으면 뭐라 간다? 윤동지의 빚 갚는다. 아. 왜? 사실은 이 동지가 모든 기준이다 보니까 네네. 윤달을 집어넣되 동지딸에는 윤달을 집어넣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지는 있다 없다?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윤동지의 돈 갚는다는 얘기는 도서는 안 안 갚는다는 얘기다. 네. 어쨌든 우리는 두 가지를 감자 이분 이지라고 하는데요. 하나 분 뭡니까? 춘분과 추분. 그다음 이분과 이지, 하지와 동지.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됩니다. 굳이 따진다면은 태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장 태가 길을 때 짧을 때와 동지와 하지가 있고 네. 또 낮과 밤이가 길이가 같을 때 춘분, 추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냐? 바로 이렇게 세상에 마디가 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동지가 있고 하지가 있고. 네. 동지를 기준으로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하지를 기준으로 동지를 지나면서 해가 길어지고 하지를 기준으로 할 때 해가 또 짧아지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1년 중에서 이런 두 개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고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자, 잠깐만 이쪽 한번 봅시다. 그전에. 그러면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데 그럼 새해는 동지달이 새해입니까? 아니죠. 동지달은 양력으로 12월 네, 달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면은 여기에 동지달은 양력으로 12월 달 밑에 화면 보이죠? 동지달이 양력 12월, 음력 11월 동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대한 1월 달, 입춘 소환 들어간 입춘이 들어간 소환 여기에 절기인데 입춘이 봄이 오는 시기랍니다. 2월 달, 경칩 3월 춘분. 우리는 자 12월 달에 동지가 시작되지만 해가 길어지지만 실제 우리가 봄이라고 말하는 입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월입니다. 그런데 이 2월 달도 사실은 추워요. 입춘이라고 하지만. 네. 그리고 3월 달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서서히 신학기라든가 모든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쪽에 보면 하지가 있습니다. 하지. 자, 하지는 대략 거기 그 6월 달, 저기 6월 달에 망조 밑에 하지가 여기 좀 약간 잘못 망조로 들어가는데 이게 하지입니다. 여기 하지가 있고 요 하지가 지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나고 소서돼서 지나서 입추가 나옵니다. 입추. 하지 지나고 조금 있다가. 네.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뭘까? 제가 이제 오늘 이런 그 강의 특강을 마련한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서 좀 보충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자, 보통은 동지가 지나면 한 해의 기온이 시작되는데, 바로 동지가 지났다 해도, 우리가 잘 봅시다. 12월 20일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1월 달 활동하기 좋습니까? 우리는 옛날 농경 문화 속에서 모든 생활의 터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동지가 지난 시점에서 활동하기 좋은 보면 추워서 못합니다. 1월 달 춥습니다. 그리고 2월 달, 2월 초에 입춘이라고 하는데 입춘은 무슨 놈 보면 그냥 얼어 죽겠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듯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를 지나고 그리고 나서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3월 달이 되면 춘분이 들어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 같은 춘분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봄 기운도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사회도 우리 입학식이나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자, 12월 22일 하지 무렵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1월달, 2월달까지 기간들은 뭐냐? 바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때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거고 한 해의 준비가 돼가는 겁니다. 반면 1년이 또 저물어드는 게 언제입니까? 하지가 있죠. 그럼 하지가 6월 22일입니다. 그럼 6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6월 22일부터 그 다음 하지 다음에 바로 지금 입추가 있었죠. 하지 뒤에는 소서 대서 같은 게 다 있습니다. 네. 저희가 동지 뒤에는 소환대안이 있고 그리고 나서 8월 초가 바로 입추입니다. 항상 입추. 근데 8월 초가 입추인데 입추는 가을의 시작이라고 절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입추가 가을의 시작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한다면 가을 기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8월 초에 입추 지나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춥습니까? 뜨겁습니까? 해마다 올해는 입추부터 좀 서늘한 기온이 많이 왔습니다. 2014년. 네네. 그렇지만 보통은 입추 지나고 나서 그 다음 1, 2주가 가장 뜨겁습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8월 23일 처서가 딱 지나면서 꺾이는 겁니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초복, 중복하는 복날도 말복은 바로 입추 지나서 있는 게 말복인 겁니다. 가장 뜨거운 기운도. 바로 이렇듯이 왜 그러냐? 입동은 뭐냐? 겨울이 오는 게 아니라 겨울 기운의 시작.
기운의 시작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1년 중에서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하루 중에서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것은 12시 반 정오 지나면서 기웁니다. 네네. 그런데 그때는 뜨겁습니다. 그리고 서너 시대부터 느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입추는 그런 기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박상인 아나운서가 평소 영어를 잘해서 이제는 내가 프랑스어를 하고 싶어서 프랑스어를 공부를 시작했다. 그럼 시작하는 시기, 이게 바로 입추처럼 기운인 겁니다. 그렇죠. 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잘하는 것은 좀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것이 추분. 적당한 시기가 지나서 이제 좀 할 줄 아는 게 바로 추분이 들어갑니다. 입추 지나서. 아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입추 지나고 처서, 백로, 추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현실에 드러나는 현상이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이라고 볼 때 이제 8월달 후반부를 맞이하는 8월 23일이 처서가 됩니다. 아마 이 방송이 본 방송이 나간 시점이 뭐 처서하고 백로 사이쯤 되겠죠. 그럼 바로 이 시점이 의미하는 건 뭐냐? 바로 입추와 추분 사이를 의미합니다. 입추와 추분 사이는 바로 뭡니까? 바로 이제까지 봄부터 시작됐던 기운이 여름까지 준비를 했다라면은 이제 여름 이후로 그 준비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 후반부가 내가 과연 올 초부터 시작한 후반부에 얼마나 큰 결실을 누리냐, 이런 결실에 대한 모든 준비가 언제 일어나느냐? 입추인 8월 초부터 추분인 9월 중순까지 사이에 네네. 모든 게 일어나고, 그 중에서도 입추부터 언제 처서를 지나서 백로 사이에 네네.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은 입추 때가 8월 초니까 휴가철 놀기만 할 생각, 뜨거우니까 일을 못한다. 뭐 이건 뭐냐, 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디인 겁니다. 이제 바뀌는 것. 그래서 이제까지 열심히 해왔다가 잠시 패턴이 바뀌게 해서 잠시 쉬면서 삶의 리듬을 한 발 멈춰서 뒤돌아보는 시기가 바로 입추, 여름철 휴가철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름철 그냥 정신없이 놀고 아무 생각 없이 놀고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서 피로한 무치사태 일에 그다 투입되고, 이게 아닌 겁니다. 중요한 시기였네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입추와 그 다음에 처서 무렵, 그리고 바로 백로까지. 다시 말해서 바로 8월 초부터 처서까지는 사실은 뜨거워서 하지 못해요. 네네. 멈추는 겁니다. 잠시 멈추면서 휴가도 가면서 내가 한 해 동안, 한 봄 동안 열심히 노력했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서부터 백로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9월 초가 백로입니다. 그때까지는 본격적으로 그걸 가을 거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올 후반부 내가 어떻게 마무리 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시기가 바로 처서와 백로 사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 바로 추분 9월 중순이 되면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백로부터 활동이 시작됩니다. 바로 9월 초죠. 아마 신학기가 보통 시작되는 시기. 그래서 신학기 처음에 시작되면 한 1, 2주 정도는 정신없이 지나죠. 이게 바로 백로와 추분 사이인 겁니다. 물론 백로를 절기로 얘기한다면 휜 이슬이 맺히면서 이제 서서히 아침 저녁으로 맑은 이슬이 맺힌다, 이런 뜻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이슬이 맺힌다는 것. 자, 이제까지 봄부터 여름까지는 수증기가 자수, 겨울의 수기운이 막 활성화돼서 하늘로 올라가 있지 전에 땅에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가을 기운이 들어오면서는 그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제 그게 살아온 기운이, 물의 기운이 한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다가 조금 지나면 서리가 내리면서 그 다음에 눈이 돼서 내리는 그런 과정의 첫 신호탄. 이게 바로 백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로는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맺히듯이 여러 시청자 여러분이 올 봄부터 노력했던 일의 결실이 한 방울 두 방울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관리도 그렇고 몸도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 시기, 처서를 전후한 이 시기에 건강도 약해지거나 무슨 일을 당한 경우도 많고 몸이 아픈 경우도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의 체계,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체계가 다른 체계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 처서 주변, 입추부터 처서, 쉽게 말해서 양력 8월 달인 겁니다. 네네. 8월 달은 몸 관리도 하면서 몸이 이제까지 막 펼치고 분산을 위해서 움직였던 몸, 이런 몸들이 다시 추스려 가고 이렇게 마무리되게 하는 과정인 거기 때문에 이 자연 변화에 순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주시고 일에 대한 결과를 맺도록 준비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롭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추분점이 딱 올 때는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보직 변경이 돼서 한 2, 3주 딱 지나고 나면 그때 본인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네. 추분은 뭐냐? 9월 중순, 9월 20일 전후에 오는 추분, 20일에서 20한 3, 4일 사이, 2, 3일 사이에 오는 이 추분점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 가을의 결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첫 시작이 바로 어허. 추분인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추분 잘 맞이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2014년 가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24절기를 잠깐만 봅시다. 여기 봄절기 가보면은 여기 입춘부터 시작해 우수, 경칩, 그 다음에 춘분, 청명, 고구에서 6개의 봄절기가 있습니다. 그 6개 절기, 봄에 6개, 그 다음에 여름에 6개, 가을에 6개, 겨울에 추나추 등 해가지고 이게 바로 24절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 여름절기 보시죠. 이파, 소만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파가 양력 5월 3일인데 양력 5월 달 어떻습니까? 한참 봄이지 아직 여름이 그렇죠. 아닌 겁니다. 근데 바로 여름 기운이 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이파가 지나서 소만과 망종을 지나면 바로 뭐가 옵니까? 하지가 오는 거죠. 하지는 이제 여름의 절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지나서 이제 입추 쳐서 여러분 참 하지 지나서 저기 지금 올 때까지 우리 복날이 뭔지 혹시 아세요? 복날? 복날이요? 네, 혹시 복날하면 무슨 그냥 보신탕 만들 복날 이 복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목화토금수를 배웠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목화는 분산지기 봄, 여름이고 여름과 가을의 변화는 토가 되는 거고 가을이 뭐죠? 금이죠. 네. 바로 금이 시작되는 금에는 경과 신이 있습니다. 이 경이 금의 양기운, 바로 금이 시작되는 시기죠. 바로 이것들. 그래서 하지 지나서 첫 번째 경일이 복이고 두 번째 경일이 중복이고 네. 그 다음에 입추 지나서 첫 번째 경일이 말복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금이 겨울이 가을이 오기 위한 준비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올해 2014년은 입추날이 경일이다 보니까 입추날이 아마 복날이었습니까? 복날이었죠. 여러분들 몸보신 많이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기는 가을 기운, 추운 기운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겉으로 더위가 느껴져도 속으로는 냉 기운이 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럴 때 몸에 찬 음식을 먹게 되면 정말로 겨울에 치명적으로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이후는 특히 처서 주변 이후부터는 절대 뜨겁다 덥다 해서 찬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따뜻한 음식 먹으면서 건강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9월이 시작이 됐어요.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느낌인데요. 말씀 드리신 것처럼 지금 이 시기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절기와 관련해서 들으신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알기 쉬운 또 알려드리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 많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까지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 가을 절기를 통해서 보는 생활의 지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